안녕하세요. 예, 어제 택시에서 아마도 제가 최근에는 택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택시 관련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택시 손님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개 기억에 남는 얘기를 몇 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자살이라는 키워드예요. 첫 번째 손님이 탔는데 아침에 일찍. 근데 이분이 이제 타자마자 어떤 분하고 통화를 계속 하는데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취기는 있으시고 거의 깨가는 상태? 그런데 자살 얘기를 통하면서 지인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가는 내내. 그래서 내가 중간에 경찰서에 내려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내가 괜히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목적지 도착하면 지인 보고 마중을 요청했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난 말하는 것만 들으니까 들리는 건 폰 들리는 건 안 들리니까요. 저쪽에서 말하는 분들의 얘기는. 근데 아무튼 그냥 보내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정 그 목적지 도착하기 1, 2분 전부터 제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두 분이 통화 중이었죠. 제가 중간에 끊고 제가 이제 끊었다기보다는 제가 참견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왜 어떤 힘든 게 있었냐 이제 물어봤더니 주변에 지인이 자꾸 떠나고 뭐 애완동물이 자꾸 죽고 한다. 그래서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자기 탓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니까 부모님이나 뭐 형제분은 아직 계신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리고 그분이 떠나는 거를 본인 탓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슬퍼하는 외적 표현이라든가 남이 보는 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이 슬프지만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표정이 안 될 수도 있다. 더 놀라면 원래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본인을 나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전 좋다. 차라리 그건 가스라이팅이다. 전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뭐 그리고 저도 옛날에 가스라이팅 받았던 것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쁨 받지 않았던 시절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도 좀 얘기하면서 위안을 좀 드렸고요. 그 라포라 그러나 뭐 약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저의 그런 뭐 회사 생활하면서 안 좋았던 뭐 그런 기억들도 많이 공유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이분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죽고 싶진 않다. 그리고 자기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무섭다. 그 마음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본인은 죽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죽는 게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죠. 자기한테 죄책감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떠나신 분들이 그 본인한테 자신 좀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알아달라고 이렇게 본인한테 기억이나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남겨드리고 그게 그분의 의미인 거지 그분의 당신과 만나는 교류했던 의미인 거지 당신을 원망하진 않을 거다 난 그렇게 본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어린데 왜 자꾸 이런 힘든 경험을 하냐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신이 더 크게 성장하고 또 세상을 더 품을 수 있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되기 위한 단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힘든 사람한테 뭐 사회적으로 이쁨 받지 않는 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사랑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 주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아예 하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랑 주려고 세상에 왔지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클래스인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택시에서 어려운 뭐 고민을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이쁨 받지 못하는 거, 나는 이쁨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 주는 클래스야. 그 급을 가세요. 그러면 되게 깜짝 놀라세요. 이거 괜찮다. 되게 편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분이 조금 진정이 되셨고 그 느낌을 전 받았고 마침 그 마중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셨는데 가면서 정말 두 분이 진심으로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한 분이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를 잠깐은 멈추게 하지 않았나 조금은 완화하게 하지 않나 바로 오늘은 아니게 하지 않았나 뭐 그것까지라면 제가 좀 과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뭐 택시가 되게 뭐 존경받는 직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사회적 되게 보람을 되게 느꼈고요. 이거 하면서 그래도 내가 비록 비용은 좀 받았지만 택시라는 이동 수단에 대한 비용은 받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직업적으로 의미 있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 할 수 있는 거 등등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뭐 여기 얘기는 나중에 또 제 기억이 제가 하루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조금 정리되면 다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제 기억을 좀 더 떠올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과 그, 그 인공지능 얘기를 좀 택시에서 많이 해요. 봄이 되고 계약을 하니까 대학생분들이 많이 타세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공 물어보다 보면 의외로 AI하고 소프트웨어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굉장히 몸값이 좋았잖아요. 취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공과 중에서도 취직이 잘 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근데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 미래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그 제조 조립 라인에 원래 있던 분들은 좋아요. 근데 새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조금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GPT가 나오면서 그런 인공지능 툴들이 나오면서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나오면서 코딩의 퍼포먼스나 결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혼자서 짜던 그러니까 뭐 한 3년 전에 혼자 짜던 양을 5명이 짜던 양을 그러니까 혼자서 1이라는 걸 짰으면 GPT를 이용하면 최소 5에서 10 그 이상도 짜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해보지도 않은 랭귀지도 다 짜볼 수 있어요. 뭐 C++로 짠 다음에 이걸 파이썬으로 바꿔줘, 리액트 제이슨으로 바꿔줘,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몰라도 큰 흐름, 논리적 흐름이라든가 데이터의 흐름만 알면 이 GPT가 짜낸 코드가 맞나 안 맞는지 검토할 수만 있으면 디테일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 디버그 잡는 거의 대다수가 그 사람이 실수한 에러라든가 그런 디테일 잡는 게 일인 건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폴리그라치라 그러더니 여러 가지 언어를 다 다루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가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기사 확인은 못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페이스북은 이미 더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자 뽑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들은 얘기를 팩트하기는 안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년 이내 더 이상 백엔드 앱 어플리케이션은 개발할 것 자체가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리고 어제 이제 택시 얘기를 했냐면 어저께 택시 타는 손님 중에 두 분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AI 그 중에 한 분이 뭐 어떤 그 대기업 1번이라고 할게요. 말하면 안 되니까 A라는 대기업이에요. A라는 대기업에 AI 관련된 지인을 아는데 그 사람한테 들은 건데 뭐냐면 내부적으로 더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다 끝났대요. 그리고 또 B라는 대기업은 이분도 AI 담당자인데 이제 이번에 모스크바로 발령이 났대요. AI 하던 걸 중단하고 그거는 또 이제 전공과 관계없이 제가 한번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또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AI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그 취업은 저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냥 추정이에요. 전 다 뇌피셜이고 제가 뭐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 MFP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그 최소 5분의 1, 많으면 100분의 1까지 저는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하드분들은 이어가겠지만 뭐랄까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취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얘 얘기하면 또 드리는 말씀인데 소프트웨어는 공부를 전공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지만 파이썬은 모든 분야 사람이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얘기는 또 제가 모셨던 또 다른 손님 얘는 또 C라는 대기업에 이분은 다니셨는데 이분은 다니고 계신데 이분 회사 내부적으로 전 사원 파이썬을 공부하라는 오더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말을 했더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반증이라 할 수 있는지 증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이 택시를 통해서 사랑방처럼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고요. 그 파이썬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파이썬은 컴맹이라고 이제 직결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릴 때 우리 누나들은 주판을 할 줄 알아야지 취업을 했어요. 경리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데 그 저희 또래는 컴퓨터를 할 줄 알아요?
즉 엑셀, 워드를 쓸 줄 아느냐는 말이었고, 즉 엑셀 워드를 쓸 줄 알아야 뭐 PPT까지 알아야 이제 컴맹이 아니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파이썬을 할 줄 알아야 컴맹이 아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내 어떤 데이터나 회계 장비를 옛날에 엑셀로 관리했잖아요. 지금 점점 DB에 넣고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저는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앞으로 컴맹이 파이썬을 모른다? 그건 컴맹이에요. 이제 엑셀 워드 아는 거는 컴맹이에요. 그것만 아는 건 컴맹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은 사실 GPT를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 있게만 써내고 거기다가 이거를 파이썬으로 만들어주라고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 환경만 따라하기를 구축할 수 있는 정도랑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기본으로 막 쓰는 파이썬은 클릭 몇 번 하면 다 끝나요. 뭐 윈도우에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파이썬은 무조건 해두시라. 실제로 뭐 연구소에 있다는 분 몇 번 태웠고 얘기해 보면 뭐 자기도 지금 안 그래도 파이썬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얘기를 좀 나누고 있죠. 여기까지는 뭐 좀 뭐 사회적인 얘기고 이런 거 있고, 이제 재밌는 게 어제 하나 있었어요. 뭐 참, 어제 손님하고 한 3시쯤이었나? 3시쯤 수원역에서 손님을 이제 저보다 연장자신 분 네 분을 모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닭백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다가 저도 얻어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진짜로?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 손님하고 같이 가서 약간 그 농장 같은 데 가서 진짜 닭이 이만해요. 와, 씨암탉 있더라고요. 이만한 거 닭 한 3마리? 뭐 이 정도 제가 본 건 2마리. 그다음 오골개 한 2마리 해서 와, 오딱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딱에 엄나무 들어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오가피랑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그 손님도 아마 황당했을지 몰라요. 제가 먹으러 가도 되냐고 얘기했고 오라고 했는데 진짜 따라갔을지도 몰랐고 진짜 가서 먹고, 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그 영상도 부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편집해서 여기다 붙이면 좋은데, 지금 사실 빨리 이거 찍고 지금 빨리 택시 출동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는데, 그런 그분들하고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예, 좋았던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 씨암탉이 왜 씨암탉 한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씨암탉을 먹어봤잖아요. 지금 이번에 먹었는데 이게 원래 씨암탉 약간 노게 같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살은 질기긴 해요. 그래서 압력솥을 푹 오래 끓여야 돼요. 그러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질기다는 느낌보다는 쫀득하다, 약간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예. 그래서 정말 맛있었어요. 식감도 좋았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로 다 손질하고 제가 다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 술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술도 먹어야 죠 운전사라 술은 안 된다 그러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제 거 드리고, 뭐 전화 주시면 근처에 있으면 모시러 오는데 멀리 있으면 못 온다 이제 얘기 드리면서 좋은 되게 재밌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무튼 오늘 더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첫째는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오늘 이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셨던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했고, 자율전공 얘기를 안 했구나. 자율전공 얘기 저건 다음에 또 할게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미래, 저는 어둡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아주 좋은 대학에서 아주 좋은 뭐 박사님까지 가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까지 마저 할게요. 저는 그래요. 안성재,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안성재 셰프나 뭐 이용복 셰프님처럼 그분들이 음식을 아무리 잘해도 그분이 한 끼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식당의 캐파라는 건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이연복 셰프님의 식당이 서울 어디에 있잖아요. 그 가게 이름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자리가 100석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도 100석 이상의 그분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연복 셰프의 제자가 만든 동네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연복 셰프님의 이 느낌이 좀 희석은 됐지만 유전자가 들어있는 맛이겠거니 하고 좋아하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꼭 1등이 아니어도, 이 말은 뭐냐, 왜 했냐면 1등이 아니어도 그렇게 지역적인 우위라든가 지역적인 거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요, 승자 독식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엑셀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주도하고 있죠. 뭐 구글 것도 있고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 MS의 킬러 앱 중에 하나가 저는 엑셀이라고 알고 있어요. 윈도우즈에. 근데 이제 이
엑셀을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 봐도 우리 전 세계가 우리 걸 쓸 일이 없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동등하다고 해도 선점 효과라든가 이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퍼져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짜는 프로그램이 내가 짜는 서비스가 전 세계의 원탑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저도 카카오라고 생각해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채팅 시장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카카오라는 채팅만 놓고 보면 유사한 거는 요즘에 개발자들 조금 오래 하신 분들 몇 명 모으면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능력, 그렇게 브랜딩하는 능력, 그거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소프트웨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큰 축은 미국, 중국 거의 이 정도가 아닐까. 나머지는 그들이 만들어낸 걸 그냥 갖다 쓰는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를 한다 그래도 데이터 같은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결국 그런 의미로 이게 뭐 내가 소프트웨어의 미래가 어디다라고 말한 거 연결이 쫙 부드럽지 않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느낌이 오시는 분은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프트웨어를 전공한다는 것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계 그 다음에 그 심리학 그 다음에 잘은 모르지만 그 재료 뭐라 그러지 재료 과학이라고 하나 그 재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뭐 무기재료 유기재료 다루는 그런 학문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뭐 히토리 대체품을 대체물질 찾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사실 따지면 노벨도 새로운 다이나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면서 대대손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그런 요소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이 얘기 나중에 더 힘들게 다루고요. 저 지금 빨리 일을 나가야 해서 급한 약간 쫄리고 정리가 안 돼서 좀 횡설수설 마지막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 이렇게 마치고요. 이것도 급하게 한번 올려가고 저 아내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기 저렇게 가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제가 크몽에 뭐 조그만 서비스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있었던 얘기를 간추려서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삶이 힘든 저처럼 저도 본업에서 실직한 남자잖아요. 스스로 자발적 실직이지만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웹 이런 건 모르고 주로 PC 기반입니다. 저한테 AI 살짝 이만큼하고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저도 댓글 한번 달아드려 볼게요. 또 뭐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하고 싶다 등등 얘기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는 어차피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제가 아는 걸 얘기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 여기 한번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끊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